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천원주택인데요. 하루 임대료가 단돈 1,000원으로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에도 천원주택 공급에 나섰는데요. 신청 첫날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한쪽에선 신청과 상담이 이어지고 다른 곳에선 책상에 앉아 꼼꼼히 서류를 작성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로 그야말로 인산이네. 하루 임대료가 단돈 1,000원인 이른바 천원주택 신청자들이 대거 몰린 겁니다. 애기 생각이 있어서 돈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는데 조금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월 임대료가 3만 원이라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저희도 집 구하는 게 솔직히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첫 선을 보인 천원주택. 올해에도 1,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우선 전세임대주택 700호를 지원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을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과는 달리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으면 입주자는 매달 3만 원을 내고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조기 공급을 통했고 신혼부부들 또 청년들이 일찍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선호를 할 수 있도록 바꿔서 조기 공급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전세임대 또 매입임대를 나누어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좀 용이하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천원주택. 천원주택 입주자는 6월 4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후 계약 절차를 거쳐 7월 중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봉항공기업 통폐합과 관련해 인천 지역 사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통폐합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당행 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재환 기자입니다. 황금거위 배가루는 졸속 통합 반대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 공항기업 통폐합과 관련해 인천 지역사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항기업 통폐합 반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노조단체와 시민단체 등 6개 연합, 587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정부 추진 통폐합을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인천과 영종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세계 공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공항 운영사 통합으로 인천공항의 재정과 투자 역량이 분산되고 지방공항 적자 보정과 신공항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은 불가피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의 흑자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투자 여력이 약화되면 서비스 품질 조화는 물론 공항 운영의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인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인천 영종도 주민들도 공항기업 통폐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해양산업과 정책 중심이 부산으로 이동하며 인천의 해양 경제 기반은 점차 위축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공항마저 정치적 통합 논리에 묶는다면 이는 인천의 핵심 산업축을 연이어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선거용 선심정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인천 지역 사회대책위는 정부가 공항 기업 통합을 강행하면 인천공항에서 청와대까지 1,000대 규모의 차량으로 항의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협하는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졸속 통합을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지역에선 광역행정 통합이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5국 3특 체제.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다 중앙정부의 막대한 인센티브를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환상이 낳은 모순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의 덩치만 키우면 모두가 잘 살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대 효과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오히려 통합된 거대 지자체 안에서 핵심 거점 도시로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5국 3특 체제의 목적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되고 있는데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반발은 거셉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은 모두 344개. 이 중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단 8개뿐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이전이 거론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있어가지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국제연구소는 뭐냐면 송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천항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공기업들을, 공공기관을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우리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배제가 되면서 또 지역으로서의 어떤 대접도 못 받는 건가? 도대체 거기에 대한 기준은 무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역 행정 통합을 진단하고 인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자리. 전문가들은 단순한 외형적 통합이 아닌 책임성 있는 성숙한 분권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천은 오는 7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인천 서구에 포함된 검단 지역은 검단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검단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을까요? 분고를 앞둔 검단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구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은 아라뱃길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구가 아닌 검단구로 재탄생합니다. 1932년 7월 개교한 검단초등학교는 검단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검단 공립보통학교로 시작된 이곳은 올해로 개교 94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이제 2회 졸업생이시고 제가 37회, 그리고 저희 이제 큰 아들이 67회, 작은 아들이 69회입니다. 이제는 옛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변에 다 이제 아파트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항상 학교 앞에 지날 때마다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검단 지역은 과거 인천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에서 1995년 3월 1일 인천시 서구로 편입됐습니다. 검단초등학교 주변 마전동을 중심으로 면사무소 등 관공서가 있어 한때 검단면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검단 전체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일제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김포군 검단면 시절의 중심지, 그러니까 관공서부터
모든 것이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검단의 중심지는 검단초 인근에서 검단 사거리로 옮겨집니다. 당시 가장 큰 번화가로 서울, 김포 등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검단 사거리라고 한 데가 이제 과거에 이제 김포군 시절에 그 검단면 소재지가 이제 여기 오면서 나름대로 당시에는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시골 단위에서 번화가였어요. 이제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제 김포로 진행할 수 있고 또 강화로도 갈 수 있고 인천으로 갈 수 있고 그 지역의 그 우리 김포군의 검단의 끝이라고는 안동포로 가는 여기 사거리의 교통의 요충지였죠. 김포군에서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한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상으로 이제 김포였다가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 그런 그 지역 민간에 우리 좀 갈등이 좀 있고 그랬었어요. 당시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7개 지역의 도시개발 그 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검단은 인천시 편입 후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2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검단 신도시는 2021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검단의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0년 15만 6천 명 수준에서 지난해 26만 3천여 명으로 10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검단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구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단 주민들은 분구를 통해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았다고 평가합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서구에서 검단구로 분구된다 보니까는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자긍심도 갖게 되고 아마 감회도 새롭고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 속에 출범하게 되는 검단구. 과거와 현재까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신포국제시장이 정부가 주관하는 K관광마켓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11곳 안에 선정된 것으로 향후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전망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평일 낮에도 줄을 서는 공갈빵 판매점, 닭강정이나 최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에그타르트 전문점도 신포국제시장의 인기 비결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로 신포시장은 인천을 찾는 사람들의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신포국제시장이 지난 2023년 K관광마켓 1기에 이어 2기에도 선정됐습니다. 전국 11개 전통시장에 들어간 곳으로 글로벌 관광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K관광마켓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주관해 전통시장의 매력과 K푸드, K뷰티 등 요소 등을 결합해 육성하기 위해 선정합니다. 실제 지난 1기 선정 이후 신포국제시장을 찾는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연간 17,300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6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내국인도 K관광마켓 선정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포국제시장은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인근 차이나타운, 계양장, 문화의 거리 등과 연계돼 원도심 핵심 관광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광시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관광 마켓으로서의 그 어떤 버킷리스트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시장이 되겠다 할 정도로 저희가 한번 그 랜드마크로서 한번 키워보려고 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굉장한 자신감도 갖고 있고요. K관광마켓 2기 선정에 따라 향후 신포시장의 브랜드 전략 수립, 인프라 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집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에 새로운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뮤지엄파크가 생깁니다. 뮤지엄파크는 박물관과 미술관, 예술공원이 결합된 전국 최초의 시설인데요. 오는 2028년 문을 열면 시민들은 전시와 교육, 문화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발사!
첫 삽을 뜬 인천 뮤지엄 파크. 인천시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6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부지 기부 체납 협약을 맺은 지 10년 만입니다. 인천 뮤지엄 파크가 들어서는 부지는 미추홀구 하객동 일대. 연면적 3만 8천여 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예술공원이 결합된 새로운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인천 뮤지엄 파크 건립으로 인해서 인천이 미술관과 박물관, 예술공원까지 함께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문화 플랫폼이 탄생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또 예술인들이 긍지를 갖는 인천 발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었던 인천. 하지만 뮤지엄 파크가 건립되면서 마침내 시립미술관 시대가 열립니다. 인천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규모의 전시 같은 것들은 이제 서울권이나 경기도권으로 나가서 봐야 돼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죠. 이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전시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는 2028년 문을 여는 뮤지엄 파크. 인천시는 개항장 등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용도실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 때문인데요. 일부 민원인들이 다용도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피난구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재개동에 702세대로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점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다용도실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가 세탁기 문에 가로막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탁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하향식 피난구 문과 겹친다는 이유입니다. 상태에서 위에서 한번 보실래요? 문에서 걸리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들으면 들려요? 입주 예정자들은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구가 재기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근데 특정 각도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됩니다. 사람들에게 제 집은 문제 없는데요. 다른 집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게끔만 해주세요. 문만 걸리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러한 민원의 시공사 측 입장은 어떨까? 시공사 측은 민원 발생 즉시 소방서와 함께 점검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을 했어요. 예전에 민원을 주셔서. 그랬을 때도 소방관 분도 납득이 안 가는. 이게 어떻게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가셨어요. 시공사 측은 계속되는 민원에 각 호실에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게시판에도 하향식 피난구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